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통합 고용세액공제라든지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일단 여러분이요. 일단 금액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세액공제 받는 거 차이가 있으시는 거고 사실은 뭐다 상시근로자 계산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 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시근로자 청년 외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적용하시는 테이블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이 표를 쓰는데 우리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이제 표가 있을 겁니다. 저는 논리를 어떻게 잡냐 하면요. 일단은 1차 공제가 되느냐 그리고 2차 공제, 3차 공제까지 되느냐 해서 공제 그 학계가 있고요. 또 추징대를 쓸 때 그죠? 한 1년 내 추징, 2년 내 추징으로 해가지고 추징, 그죠? 추가 납부로 해가지고 사실은 뭐다? 2023년대 공제되는 거와 추징되는 금액을 이렇게 한 표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여러분 저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2022년, 2023년, 2024년입니다. 자, 통합고용정대세액공제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공제되는 세액만 보더라도 아시겠죠? 그죠? 그랬을 때 1,450만 원하고 85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85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합 그죠? 고용세액공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여러분 정해졌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일단 여러분 자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의 청년과 상시근로자와 청년과 청년 외입니다. 근데 2023년도에 여러분 좀 많이 올랐네요. 많이 증가됐네요. 자, 그래가지고 전년 대비 25명, 그렇죠? 청년이 15명, 청년외가 10명 증가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전에 이제까지는 없었고 2023년도를 했는데 그죠?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를 하는 것보다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유리하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일단 1차 연도는 어떻게만 보면 된다? 증가됐구나. 그죠? 한 명이라도 증가되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가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버셨을 때 또 뭐 하나를 고려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어떨 경우에는요 청년하고 청년외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됨으로써 사실은 뭐다 상시근로자는 이렇게 이제 청년이나 청년외보다 이제 더 적게 그죠? 더 적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시근로자가 한도라는 거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상시근로자를 한도로 해서 15명, 10명 해가지고 이제 요 금액이 공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4년도, 2025년도에 유지만 되게 된다면 이 금액을 2차, 3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지가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면 그 다음부터 스톱하면서 추가 납부 들어갑니다. 유지가 되긴 하나 청년이 여러분 감소가 하게 되면 이 청년은 청년 외로 추가로 받으면서 청년이 받은 혜택은 돌려 추가 납부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 이 금액만큼 그죠? 이제 공제가 되고 이제 다음 연도로 갈 겁니다. 자, 2024년이 됐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요. 자, 일단 2024년, 2023년도에 비해서 상시근로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연도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2023년도 이제 2차를 받으려고 했는데 2차 이러면 2차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2차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자, 추가로 못 받고요. 대신에 이렇게 못 받으면서 뭐다 이런 추징, 페널티 이제 추징 들어갑니다. 추징 들어가는데요. 일단 감소되는 거 보겠습니다. 청년이 5명 감소됐고 청년외가 2명이 감소됐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합쳐서 7명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보셨을 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했더니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청년제 감소가 됐는데 감소입니다. 감소인데 청년 감소가 상시 근로자보다는 적은 경우입니다. 굳이 이제 저희가 식을 한번 따라가 본다라고 하면 식에 따라서 한번 가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케이스냐라고 하면 자 2차년도 추징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상시 감소됐습니다. 근데
그죠? 이제 상시 감소가 청년 감소가 더 큰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추징하느냐고 하면 자, 청년 감소와 상시 감소를 여러분 비교해 가지고 청년 공제액만큼 여러분 추가 납부하고요. 청년 외는 상시 근로자랑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청년 외로 공제해 주면 됩니다. 사실 요 시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계산해 보시면 저희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자 상시 근로자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감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년이 감소된 거, 청년 외가 감소된 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은 거 기준으로 청년이 공제받았던 거, 청년 외가 공제받았던 거 이것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그 추가 징수 당하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약간의 이제 심플하게 한번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 청년이 이제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 감소됐죠? 7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시 근로자가 받은 금액이 얼마냐? 850만 원일 겁니다. 850만 원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 관련해서 보시면 자, 2000년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7명에서 850만 원 그죠? 다 내놓는 거 맞죠? 원래보다 여러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감소가 7명입니다. 850만 원 받았으니까 이거 여러분 돌려주는 거 맞고요. 근데 나는 청년으로서 또 청년으로서 혜택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청년으로서 혜택 받은 거. 그럼 청년이 얼마 감소했습니까? 5명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관련해서 혜택 받은 거는 어떻게 이 차이만큼 감소. 그죠? 요 1,450만 원과 850만 원인 600만 원만큼 혜택을 받았으니 이 청년 거 돌려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이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여러분 시기에 의해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것도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죠? 상시근로자 테이블 만드는 게 힘든 거고 실제로 여러분 적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2023년도에요. 자, 여전히 청년 15명 하고요. 그리고 청년 외가 10명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1차 년도에 증가됐다. 그죠? 그러면 항상 상시근로자 한도 보고, 그죠? 한도가 25명이니까 15명, 10명 다 공제받을 수 있어가지고 1차 년도 공제받았습니다. 자, 2024년도 갑니다. 2024년도 갔는데, 자, 2024년도는요, 2023년도보다 어떻게 됐어요? 상시 근로자 수는 유지가 된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유지가 됐는데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외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상시 근로자가 유지됐다라는 거 한번 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4년도도 2023년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됐죠. 증가됐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일단 1차 년도부터 한번 볼까요? 1차 년도 보면 2024년도 당해 연도입니다. 5명입니다. 5명인데요. 일단 청년은 2명 감소하고 청년 외가 7명 증가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청년 외가 7명이라 하더라도 항상 상시 근로자 5명을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 5명에 대해서 청년 외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 점 아니시고 컴마입니다. 그래서 4,550만 원 여러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2차 년도 봤을 때 2차 년도 그죠?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차 년도는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항상 청년 보셔야 된다죠.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청년이 감소하면 청년의 지위가 청년 외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15명하고 10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청년 외는 여러분 850만 원이 그죠? 이제 공제가 이제 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청년 외에
외로 보고 공제를 여전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금액은 줄었지만 그래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차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차년도 같은 경우에 청년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2차년도 공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지 뭐로? 청년 외로 가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추가 납부되는 요건이 뭐라고 있어요? 상시 근로자가 감소됐을 때 한 번, 청년이 감소됐을 때 한 번.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여러분 어떻게 공제 추가 납부가 있습니다. 청년이 감소한 거, 청년이 감소하는 거 관련해서 감소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식을 그래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식을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시 근로자는 증가됐습니다.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2차년도에 관련했을 때는 청년 감소와 최초 청년 증가를 해가지고요. 작은 것 중에서 차액입니다. 차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서 식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에 넣어 보시면 여러분이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됐냐. 청년 감소 2명 했습니다. 근데 최초 청년 15명입니다. 15명 중에 줄지 작은 거 2명입니다. 2명인데 그죠? 청년과 청년 외의 차익에 대해서 추가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추가 납부해 주시면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청년이 얼마 감소됐어요? 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익이 얼마입니까? 600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개념만 잡아가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음 그죠?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3차 연도로 가고 있습니다. 3차 연도로 가고 있으니까요. 케이스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케이스를 외울 필요는 없으십니다. 케이스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항상 여러분이 기본적인 거 기본 개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1차 연도 증가됐어? 그죠? 그러면 공제받는 겁니다. 2차 3년도 유지됐어? 그럼 받는 겁니다. 근데 혹시 청년은? 그죠? 왜? 청년 그대로 유지됐어? 그럼 그대로 받는 겁니다. 청년이 유지가 안 됐어? 그럼 청년은 청년 외로 지위가 이제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청년 외로 공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청년이 감소했으니까 추징하자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말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스톱. 그죠? 세액 공제는 못 받습니다. 2차, 3차 못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추징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관련해서는 여러분 이제는 제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통합 이제 고용세액공제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래 받는 거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2023년도에는 여전히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실 거니까 지금부터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2차, 3차 받을지 아니면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대의 중소기업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상시 근로자 청년하고 청년 외 있습니다. 여러분, 자, 2021년도부터 볼까요? 자, 2021년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는 여러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 1차 연도는 증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자, 상시 근로자 수가 여러분 한도로 해가지고 15명과 10명으로 해서 2억 3,500만 원 1차 받을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년도 갑니다. 2차년도 갔더니 감소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 2차년도 갔습니다. 이제 2022년도 갔더니 2021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 보세요. 2차년도 없습니다. 2차년도 없습니다. 2차년도 없는데,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게 되면, 여러분, 그죠? 이제, 금액이 많이 이제, 추가 납부가 많이 되는 거죠. 추가 납부가 많이 되고,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2차년도에 여러분이 상시 근로자가 감소되면 3차년도 당연히 여러분이 3차년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죠? 3차년도까지는 아예 가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 이때는 청년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제 상시 근로자가 얼마나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추가 납부 금액이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청년이 10명 감소했고요. 그죠? 상시 근로자가 6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청년이 더 많이 감소한 거네요. 자, 앞으로 여러분 한번 가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식에는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 건지 보시면 되는데, 자, 2차년도에서 추징 나왔습니다. 2차년도 추징 나왔습니다. 상시 근로자 감소했습니다. 그죠? 근데 청년이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청년 감소가 있을 거고요. 최초 청년 증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에서 상시 근로자 감소를 빼고요. 거기다가 차액을 차액만큼, 그 차액만큼을 여러분 납부를 이제 수가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 또 플러스 해서 상시 근로 감소한 거에 그죠? 청년으로 공제받았던 금액만큼을 토해낸다. 그죠? 어떻게? 추가 납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계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계 그대로 넣어버리면 여러분이 그냥 식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직관적으로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어떻게? 자, 청년 감소했습니다. 최초로 청년 증가한 거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자, 이 상시 근로자 감소한 거 빼줍니다. 그죠? 그러면 10명에서 그죠? 6명 빼주고, 그리고 차익입니다. 400만 원이죠. 1100과 700의 차이 400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잊지 마시고 상시 근로자 6명이고 거기다가 그죠? 청년이었을 때 받은 거 1100을 곱해준 이 금액만큼이 추징이 됩니다. 그죠? 물론 내가 2억 3,500 받은 거에서 8,200 여러분이 이제 추가로 납부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거 생각 안 하고 이게 너무 아까워 보이긴 하죠. 그죠? 그렇긴 한데 금액을 좀 제가 크게 했습니다. 효과가 좀 크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만큼을 추징해서 추가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봤을 때도 보시면요. 실제는 어떻게 상시 근로자는 6명이 그죠?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은 1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6명에 관련해서, 그치? 700만 원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청년이 얼마요? 청년이 10명 감소했는데 청년은 혜택 본 거 있잖아요. 혜택 본 게 얼마가 있습니까? 400만 원만큼 차익만큼 더 받았던 거. 자, 요거 두 개를 여러분 어떻게 더 하더라도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관련해서 돌려주고 청년 관련해서 더 받은 거 돌려주는 개념이다라고 그냥 심플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유기과 관련해서 2021년도는 이제 2022년도로 해서 아듀 끝났죠? 왜?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자, 그랬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25명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죠? 지금 언제 여러분 이제 6명에 대해서 이제 돌려준 거고 실제로 만약에 그죠? 더 많이 감소됐다라고 하면 이거 추가 그죠?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볼게요. 자, 2023년도가 됐습니다. 2023년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2023년도가 됐을 때 여러분, 자, 2021년도 그냥 마무리할게요. 2021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55명이었는데 47명이 됐습니다. 그럼 8명이 그죠? 감소를 했네요. 전에 6명까지 정산이 끝났는데 8명까지 됐으니까 8명까지 여러분이 추가 납부 있을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보다 여러분 한 명이 더 그죠? 청년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외는 이제 3명이 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8명이 감소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떻게 돼? 이제 한 번 더 그지? 내가 받은 게 뭐다? 2억 3,500이었으니까 그 중에 8,200을 추가 납부했지만 여전히 더
감소했으니 3차 년도에도 그죠? 2차 년도 2년 내도 감소한 게 있기 때문에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일단 여러분, 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금 8명, 11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요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자, 이제 11명 있고요. 청년 감소했습니다. 원래 자기 청년 증가한 건 15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자 실제로 이제 그 상시 근로자 8명입니다. 그러면 11명에서 그죠? 여러분 8명 빼고 그거에 대해 차액이 얼마다? 400만 원이고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또 8명의 자 상시 근로자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이 받았던 것만큼 해라라고 해서 이만큼인데 그죠? 나는 이미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자, 8,200만 원을 공제 추가로 납부한 거 있으니까 이 금액에서 8,2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차감하게 되면 이번에 여러분 추가 이제 그죠? 납부해야 되는 건 1,8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한 게 여러분 보셔요. 지금 어떻게 6명인데 추가로는 2명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만큼 이제 이 금액을 이것보다 더 공제 추가 납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까지 한 거 기준에서 전년도까지 납부한 거 빼고 2023년도에 추가되는 거는 1,800만 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자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똑같이 만약에 8명이고 11명이다 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요. 8명 그죠? 8명에 대해서 내가 돌려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을 관련해서 11명인데 11명에 대해서는요. 그죠? 11명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보시면 이거 전체를 한번 여러분 그죠? 해볼게요. 가져와서 한번 해볼까요?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11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400만큼만 여러분 그죠? 이제 토해내면 됩니다.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나 이미 8,200만큼 그죠? 내가 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액만큼만 1,800만큼만 추가 납부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2021년 관련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관련해서 한 번 공제받고 그죠?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감소함으로 해서 추징하고 그리고 2년 내에 다시 또 감소한 거에 대해서 추징한 것까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2022년 볼까요? 2022년은 여러분 먼저 볼 게 없죠. 왜? 지금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차년도 없으니까 2차년도 없는 거 맞고요. 자, 2023년 관련해서는 2024년 자료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가 가장 복잡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 사례만 잘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앞의 사례를 다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추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보시면 2020년보다 증가됐죠. 그래서 25명이 증가됐고 15명이 청년이고요. 이제 그리고 10명이 청년 외라고 해가지고 2억 3,500을 공제받았습니다. 1차년도 공제고요. 자, 2차년도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증가했습니다. 청년 감소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2억 3,500 그대로 여러분 2차 공제 가능합니다. 자, 3차 공제 가겠습니다. 3차 공제는요. 이제 청년이 여러분 청년이 감소를 했네요. 청년이 그죠? 35명이었는데 34명으로 해서 감소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상시 근로자는 그죠?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청년이 감소하고 상시 근로자가 감소를 안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일단은 3차 공제 가능합니다. 3차 공제 가능한데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 외에
청년의 지위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5명하고 10명인데요. 일단 700으로 해서 청년 외의 금액이 그죠? 공제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3차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청년이 어떻게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 납부가 있겠다라는 거 보시면 연결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년이 몇 명 줄었냐? 1명 줄었습니다. 그렇죠? 1명 줄었기 때문에 청년 상시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증가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청년이 감소했을 때는 여러분 청년 감소한 명수에다가 그렇죠? 인원수에다가 자 청년과 청년 외의 그 차액 400을 곱합니다. 근데 이제 3차년도까지 올 때까지 몇 번의 공제를 받았느냐? 2번의 공제를 받았으니까 800만큼 추가 납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가서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 더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여러분이 편하실 것 같아서 식이 여러분 이제 보시면요. 자 어떻게 지금 같은 경우가 3차년도 추징에 들어갑니다. 3차년 추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은 이제 가상시 는 증가됐는데 청년이 감소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감소와 최초 청년 그죠? 최초 15명이었고요. 이번에 감소가 1명 둘 중에 하나인 거고요. 차액인 400만 원입니다. 그죠? 400만 원 있는데 지금 공제 몇 번 받았습니까? 2번 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 이제 직전 연도에 이보다 여러분 감소, 그죠? 내가 추가로 납부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 추가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내려가서 여러분 이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면 그러면 2021년도는 이제 정리가 되셨죠? 1차 받고요. 2차 상시 근로자 증가했고 청년 감소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았습니다. 3차년도 청년 감소이기 때문에 청년 외로 해서 다 받고 청년 관련해서 추가 납부 들어갔습니다. 자,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에 보면 이제 어떻게 증가됐습니다. 그죠? 몇 명이 증가됐냐 했더니 4명이 증가됐는데, 그죠? 제가 이러자 죄송해요. 자, 2022년도 이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청년은 6명이고요. 청년 외에는 4명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1차년도 2022년도에 그죠? 상시 근로자 10명입니다. 10명이고요. 그리고 청년 6명, 청년 외 4명. 그래서 청년 6명, 청년 외 4명으로 해가지고 2022년 1차 년도에 9,400만큼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고요. 자, 여러분 색깔을 그죠? 좀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2022년도 관련해서 1차 받았습니다. 2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2차 가려고 했더니 제가 2차 년도 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그죠? 거의 65명에서 69명이니까 4명 증가됐습니다. 4명 증가됐는데 어떻게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일단 2차 갑니다. 2차 이쪽에 여러분 2차 2022년 2차 여기 해당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시 근로자는 증가됐기 때문에 여러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차 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명, 4명이 청년 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여러분이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2차에서는 7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 납부 있다고 말씀드렸죠. 추가 납부는 청년이 감소하거나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을 때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죠? 청년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이 추가 납부 들어가시는데요. 자, 최초로 청년이 증가된 게 6명이었습니다. 이번에 7명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적은 6명에 관련해서 여러분 어떻게 차액 400만큼 해서 2,400만큼 추가 납부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관련해서는요. 자, 1차 받고 2차는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 외로 받으면서 청년 감소된 것만큼 추가 납부하는데 이번에 감소된 게 전에 받았던 청년에서 내가 청년으로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으로 받은 걸 한도로 해서 추가 납부 들어갔다.
차액에 대해서 주가납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이제 2021년도에 관련해서 끝났고요. 2022년도 관련해서도 1차, 2차까지 갔으니 일단 2023년도 그럼 1차 년도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65에서 69명으로 됐기 때문에 4명이 증가됐으니까 당연히 그죠? 2023년도에도 1차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청년이 7명 감소하고 청년 외가 11명 증가됐다라고 하게 된다면 상시 근로자 증가한 거에 여러분 한도로 그러니까 11명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11명이 아닌 어떻게 4명. 왜? 상시 근로자는 4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4명을 한도로 해가지고 청년 외 7명 해서 2,800만 원. 자, 여러분 이왕한 거 색깔을 그죠? 만약에 바꿔준다고 한다면 2023년도 1차 년도는 4명에 대해서 700만 원에서 2,800만 원 여러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3년도에는요. 1차 공제, 2차 공제, 3차 공제로 해서 이 금액만큼 여러분 세액공제 받으시고요. 그러고 난 뒤에 추징금액도 있습니다. 추징금액 해서 3,200만큼 추징금액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례로 가가지고 여러분이 뭐 다 정리가 되시죠. 다 정리가 되실 거니까 여러분이 이 사례까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2023년도는요.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후관리 들어가고 2022년 사후관리 들어가고 2023년 실지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시는데 2023년도는 고민이 하나 더 있었죠. 어떻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받을 것이냐 고민하신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청년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공제 금액이 커진다는 거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고 만약에 2023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만약에 받으신다고 하면 이후에 여러분 2차년도, 3차년도도 같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제받고 사후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